안녕하세요. 오늘은 D백업이라는 오픈소스 솔루션을 소개해 볼 건데요. DB 백업 때문에 또는 이제 복원 때문에 운영에서 백업을 해놓고 개발 서버나 알파 서버에 부어야 될 뭐 요구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 좀 고생을 해보시진 않으셨나요? 저는 서버에서 크론을 이용해 갖고 이제 DB에 백업을 해놓게 되는데 그 백업하는 파이프라인과 그다음 개발 알파에다 데이터를 부어주는 파이프라인을 직접 구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서비스는 그것들을 자동화해 주는데요. 각 벤더를 그러니까 포스트 종류마다 따로따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한 솔루션 안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해 주고요. 스토리지 또한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MySQL, 마리아DB, 포스트그레스, 뭐 몽고DB,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등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 스토리지도 마찬가지로 S3나 S3 호환 또는 뭐 로컬 파일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토리지 어댑터를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 스케줄이나 백업 파일 관리는 당연히 해주고 그다음 대시보드로 쉽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뭐 암호화나 압축 이런 것도 세팅으로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알림 채널도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요. 무엇보다 지금 설치도 쉽고 오픈소스이고 그다음 REST API도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워크플로우에 녹여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서비스 첫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처음 띄워놓고 들어가면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요. 그 로그인 화면에 밑에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처음 회원가입하는 회원이 관리자 회원이 되고요. 그 다음 로그인을 하면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 퀵 셋업이라고 튜토리얼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백업을 한번 작업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스트그레스로 먼저 진행을 해 볼게요. 일단 여기에 비밀번호를 만들어 주고요. 커넥션 모드에는 직접 붙는 형태와 SSH가 베타지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DB에 붙을 수 있는 이제 IP와 포트를 입력해주면 이제 커넥션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 DB 같은 경우에 보통 DB 네임을 넣게 되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DB에 붙어서 모든 DB 네임을 다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DB 하나씩 백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세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그 점은 좀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저장할지 저장 경로를 세팅을 하는데요. 저장 경로 같은 경우에는 로컬 아마 S3 아마 이건 미나이오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FTP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랑 서비스를 지원을 해줍니다. 일단은 테스트니까 로컬에다가 지원을 할 거고요. 로컬에다가 백업을 하도록 세팅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제 되겠고 그다음 알림 채널을 보면 알림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드, 슬랙, 뭐 그다음 웹프, 텔레그램, 팀즈 여러 가지 이제 알림 채널들을 지원을 하고요. 알림 채널 보면 슬랙 웹프 같은 경우에 그냥 붙여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니까 일단 알림은 제거하는 걸로 일단 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기 스테이터스가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이 이게 세팅이 됐으면
이제 잡을 세팅을 해줍니다. 이거는 백업하는 잡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먼저 소스를 선택하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DB를 저장할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 어디에다가 저장할지 이제 데스티네이션을 세팅한 다음에 여기 옵션 보면 암호화라든가 여기 뭐 압축 방식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만약에 알림 채널을 선택을 하셨다면 여기에 알림을 언제 받아볼지 세팅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잡을 만들면 이제 잡이 세팅이 됐는데요. 지금 백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게 지금은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얼마 걸리지는 않았지만 네, 이렇게 백업이 진행이 된 거를 볼 수 있고요. 백업이 진행이 되면 여기에 이렇게 히스토리에 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업을 했으니까 이거를 복원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원은 여기 스토리지 익스플로러 이쪽에 가면은 그동안 백업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복원을 할 대상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어디다가 복원을 할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 어떤 타겟 DB 네임을 정하면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걸로 하면 오버라이트 하는 게 경고가 뜨고요. 이걸 이제 신규로 만들면 신규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면서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토어를 눌러보면 이제 쫙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복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익스플로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하게 여기에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밑에 뭐 세팅이나 유저나 뭐 이런 것들 관리하는 화면들이 추가적으로 있고요. 네, 저는 이 딥백업 같은 솔루션을 좀 오픈소스로 많이 찾고 있었는데요. 제 니즈에는 좀 맞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RDS 관리형 DB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오픈소스 형태의 딥백업 솔루션 같은 백업 솔루션을 쓰는 것도 운영 효율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